좋아요? 젊은 모습 보니까 좋네. 내가 93년부터 97년까지 학교에서 조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학생들을 한 500명에서 700명까지 매년 받았고, 또 우리가 서울에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저 농촌, 어촌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그때가 참 즐거웠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올해 수능을 봐요. 그 중에 한 아이는 꿈이 커서 그런지, 이상이 커서 그런지, 비전이 커서 그런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분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게 바로 이때거든요. 제가 학교를 떠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생활과 법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학생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인생에 관한 얘기를 주요 레퍼토리로 했더니, 그 얘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내 후배들, 내 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가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느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강연이라고 하면 딱딱한데, 그냥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려고 온 거고요. 여기 촬영하는 거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테스트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사람 만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만남에는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있지만 사람과 여타한 만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오는 인연에 무관심하고요, 그 인연을 놓쳐버리기 일쑤란 말이에요. 근데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 인연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조금 유식한 말로 하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사유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의 인생을 한번 세팅해 보려고 하게 되면 철학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유해 봐야 되고, 그 사유 가운데 여러분 인생하고 접목시켜서 구체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젊은 나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은 항상 젊어야 되지만 인생은 유한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꿈이 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 지식인이고 지혜인이에요. 그죠? 꿈이 있어요? 강연 재밌으려고 하게 되면 피드백이 잘 돼야 돼.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드림스예요. 그죠? 드림스, S. 왜냐면
한 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꾸고 오버랩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나가야 될 꿈, 그거는 단수의 얘기죠.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꿈이 있냐,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하면 여러분 인생에 잘못한 거야. 꿈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술적 용어로는 열망이 반영된 내면적 동기와 희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실천 가능성이 있는 전략과 계획, 이것을 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기왕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만나면서 나와 만났고 사람과 여타한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도 만났지만 그 대학생활 과정에 YMCA를 만났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났잖아. 사람의 행동에는 일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온 거 아니잖아. 여러분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대학에 조금 놀아보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10년 후의 모습, 여러분 20년 후의 모습, 여러분 30년 후의 모습은 그나물의 그 바이브란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지. 한 번 태어났는데 상아탑을 만든 게 아니라 금자탑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어요. 이 사냥은 3마리에서 6마리, 많게는 20마리에서 30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군집이 모이고 하면 수천 마리가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인도자격인 양이 나타난다. 사람의 군집, 사람의 집합에서는 리더가 나타나는 게 리더가. 그럼 인도자격인 양이 나타났으니까 그 이후에 팔로워들은 그 뒤를 따라가죠. 그죠? 근데 이 양의 속성이 있어. 사냥의 속성이 무서움을 많이 든단 말이야. 일본말로 코아가리다.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 욕구발이야.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리한테 먹힌단 말이야. 그래서 몸을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가요. 욕심이 많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풀은 안 뜯어먹고 저 앞에 있는 풀, 그럼 뒤에서 밀치겠죠. 그죠? 인도자격인 양이 팔로워들을 끌고 갈 때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지만 자꾸 미니까 빨라져 점점. 그러다 어느 순간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이 나타나요. 10년 연기. 근데 사막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바다가 있어, 바다가. 인도자격인 양은 이걸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밀어치기니까. 그 다음날 하얀 양의 시체로 바다가 산더미처럼 살린단 말이에요. 인도자격인 양은 많은 팔로워들이 생겼으니까 이 양들을 푸른 목초가 우거진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비전, 자기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인생의 그 라인에서도 깜빡 졸면 여러분의 인생 라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꿈에서 발전된 비전, 여러분이 그걸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가 성공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시대, 옛날 문화에서 조금만 들어.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자기 꿈과 비전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의 길에 간단 말이에요. 이 어떤 성전을 짓는 3명의 석공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찡그린 얼굴, 한 사람은 아주 평범한 얼굴, 한 사람은 시인 하나께서 짓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어봤어. 당신은 왜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시대에 가져가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은 그래도 처자식을 먹기 위해서 지고 임금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인왕탁한 사람은 그래도 이 성전을 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누가 성공하겠냐? 누가 성공하겠냐? 삶이 녹록진 않아요. 여러분이 해외 YMCA 인턴십 프로그램에 와서서 아주 기대를 가져갔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프루트가 나올지, 그죠? 근데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성어거스틴 알잖아요. 성어거스틴. 들어봤어요? 성모 마리아 들어봤나? 개신교에서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세인트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 이 성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잖아요. 참회록을. 왜 참회록을 썼냐? 어거스틴은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었지만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카르 타고 여자하고 동거를 했고요. 취미가 도박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울어. 그래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친구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아들, 기도의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현모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어거스틴은 앞에 성이라고 하는 별대의 애칭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유년기부터 성년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기도 형식으로 나타낸 글이거든요. 문장이 아주 수려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해외 가면 책 한 권 사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모든 지혜는 다 책 속에 있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이런 걸 가끔 물어. 많이 들어. 근데 내 머릿속에 안 담아. 여러분 X세대, Y세대, Z세대 들어봤잖아요. 그죠? MZ세대 들어봤고.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MZ세대는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 MZ세대가 뭐예요?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Z세대까지. 밀레니얼이 뭐예요? 새천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죠? 그래서 1980년대에서부터 Z세대, 2010년도에까지 태어난 사람을 MZ세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X세대 들어봤잖아요. 그죠? X세대 이전은 뭐 있었냐면 1965년 이전이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요. 58년 개띠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세대가 시작이 돼. 1966년서부터 1966년부터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 그걸 X세대라고 그래. 나 67년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X세대.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 난 X세대인데 그러면 저분 미쳤나? 그런 개념 모르니까. 그 다음에 1980년대에서부터 1996년대까지는 Y세대. 1997년서부터 2010년대까지는 Z세대. 2010년도까지. 제가 여러분 나이 딱 보니까 Z세대야. 그럼 Z세대 이후에 들어본 거 있어요? 알파세대라고 그래, 알파세대. 우리가 X세대는요, 맞아,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인간 자체의 노동력이 생산성이었어. 일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막 그랬어. X세대, 우리 세대, 아날로그 시대야, 아날로그 시대. 이미 이제 곧 정년을 바라보고 노년기로 접어들어야 될 사람은 대부분의 삶이 아날로그 시대였어. Y세대는 디지털 시대였어. 아마 중고등학교서부터 이제 핸드폰. 여러분 많이 하는, 이제 그래도 여러분 영어 좀 배우고 이렇게 해외 가잖아, 그죠? SNS가 뭐죠? SNS. 영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근데 이거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해외 가면 뭐라 그래? 소셜 미디어. 그럼 SNS라고 하는 건 뭐야? 온라인에서, 그죠?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보를 받아내는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이 뭘까요? 플랫폼. 저는 살아가면서 단어 외우는 걸 좋아해. 법학을 하면서도 개념 법학을 좋아했어. 그래야 내 자신을 세팅시킬 수 있거든. 여러분 플랫폼 맨날 얘기하는데 플랫폼 땐 모르잖아, 그죠? 근데 왜 입에서 튀어나와? 인생을 생각하려면 인생이 뭔가 계속 사유해야지. 데카르트가 얘기했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플랫폼. 인정은 된 플랫폼이 뭔지 알아? 역에 기차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 선로 옆에 지면보다 더 높아서 사람 파도로 되고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기차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플랫폼은요, 청소년들이 모아서 그 플랫폼에 올라가서 서로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이걸 플랫폼, 이렇게. 그게 SNS야. 그럼 SNS하고 소셜미디어가 개념이 다른 거? 그 소셜미디어 개념은 뭘까? 소셜미디어 개념.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컨텐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꾸 어려워지네, 그지? 콘텐츠는 또 뭐예요? 콘텐츠는. 어? 콘텐츠는 뭐예요? 유무선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그것을 콘텐츠라고 한다. 여러분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람은 수많은 접점이 생기는데 아주 인생을 멋있게 접점의 예술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그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과연 뭐를 배울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메이킹이 아니야. 쉐이핑이야, 쉐이핑. 우리 여기 120년 사진전에 그게 돼 있어. 메이킹은 그냥 만드는 거고,
쉐이핑은 조각가처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인생을 이번에 쉐이핑 한번 시켜보자고요. 왜 디자인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디자인을 한다고, 삶을 디자인한다고 하잖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사물이 있어, 사물. 기능적 요소가 있어. 여기다 가치를 부여시키는 거야. 가치를 부각시키는 거야.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렵잖아. 그죠? 어렵잖아.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여러분은 이제 자동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자동차. 그럼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엔진하고 차체 보고 사요? 그 자동차를 삼으로써 나오게 된 나의 사회적 존재감, 또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스토리,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디자인한 것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접점하는데 다 모아가지고 뒤죽박죽 시키든 분리를 하든 해가지고 쉐이핑하고 여러분 삶을 디자인해야 돼. 어떻게? 가치가 있게.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는 인생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교의 과목에도 세계관에 관한 과목이 있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하게 되다 보면, 이거 너무 이상학적이라서 어렵다. 쉬워요, 쉬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줄까라고 하는 인생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와 역사와 사람 간의 관계를 난 어떻게 이어갈까라고 하는 세계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듣고 느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무수히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다. 내가 학교 때서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보통 강연을 하게 되면 글을 많이 쓰는데 오늘 가능한 안 쓰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돈도 아니야. 에야 모르겠다. 그냥 살아가지. 사람 얼굴을 그린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있었죠. 이제 필라소포. 고등학교 때는 철학 안 배우죠. 조금 있나? 대학교 때는 배우나? 우리 때는 철학개론도 배우고 그랬는데. 응? 고대 철학자, 중세 철학자, 근대 철학자. 배웠잖아. 고대 철학자 누구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제는 왜? 소피스트야, 소피스트. 이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디서 책에서 봤거나 했는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 소피스트는 지식인이라고 그래. 필라소퍼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나 80년대 중반 사람이니까 한한산 교수의 지식인과 현실인식이라는 책을 지식인에서 한 번 더 부트 시켜갖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거든, 그죠? 지식인은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 그 사람이 연구하는 거는 그냥 알면 좋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의 논리, 자기의 설득, 그 기술. 그래서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그 철학자들도 대화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철학자는 모든 인류에 다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적용되는 진리.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영원한 진리를 얘기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 있잖아요.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데아 세계는 뭐예요?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고대 철학자예요. 중세 철학자는 엄청 많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제 근세는 우리가 좀 가까우니까 뭐 로크, 홉스, 벤덤 뭐 이런.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평소 때 보지도 않은 걸 내가 외워가지고 왔나? 나는 인생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해왔어요. 수없이 고민을 해왔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걸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업을 만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이거 세팅돼야 되잖아.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한번. 그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거 파악을 해야 돼. 그 틈새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X세대, Y세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시대를 얘기하잖아. 그죠? 왜 시대를 얘기할까? 시대가 뭐예요,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낸 일정한 기간을 시대라고 그래. 그럼 뭐 어떤 표준, 이렇게 얘기하니까 퀘스천 마크네요. 어떤 표준은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어. 제도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시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대시대, 중세시대, 그 다음에 근대시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고구려시대, 신라시대, 다 역사와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군주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이거 Z세대라고 했어. 시대하고 무슨 말이야? 이 시대는요, 여러 세대가, 내가 지금 하는 여러 세대는 부모와 자식의 30년 세대 그 차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세대가 이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과거는 구분했어, 구분. 그죠? 지금은 통합해 가야 돼. 동시에 같이 살아야 돼. 서로 도와주면서. 그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고 다녀야 돼.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면요, 세대에 대해서 오해를 해. 세대에서 비판을 하려면 시대를 읽어야 돼. 그 시대를 읽어서 여러분 삶을 쉐이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나는 아마 학교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배웠을 거예요. 그죠?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생겼어? 뭐 증기를 발견했잖아. 증기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계화가 됐잖아. 그죠? 대규모 공장이 생겨났잖아. 그럼 2차 산업은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잖아. 3차 산업은 이제 재밌어지네. 3차 산업은요. 그럼 맨날 사용하잖아. 컴퓨터지. 정보화가 됐지. 그때 세계를 울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레미 리피킨이 노동의 정말이라는 책을 썼어. 정보화가 되니까 이제 노동력은 필요 없어서 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다. 어떻게 됐어요? 사회는 흘러갔잖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예측을 잘못된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그죠? 사회 흐름을 잘못 읽게 되면 사람을 혼돈의 세계로 빠뜨려. 1948년에 칼 막스가 뭐 했어요? 공산당 선언을 했잖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구라파의 도깨비가 나타났다. 노동자의 농민이 일어나라. 국가를 지었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자. 지금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달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도 시장경제 실천을 갖다가 모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아. 인간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사회주의 요소예요. 서로 통합해 가야 돼. 서로 거래해야 돼. 시대를 변혁시켜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그걸 YMCA가 해왔고요. YMCA의 어떤 년이라고 하더라도 접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YMCA가 가지고 있는 이념, 철학, 이거 물려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서울여대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여대 건학 이념 생각해 본 적 없지? 서울여대 누구 있어요? 그 건학 이념대로 또 4년 동안 잘 자라든다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 YMCA는요. 여러분 독립협회 알아요? 들어봤어? 여기서 총무 역할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서재필, 윤치호가 만든 거거든요. 1986년 7월 달에. 그때는 항일운동기가 아니었어. 미국도 우리나라를, 일본도 우리나라를, 영국도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게 되면 변혁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립협회에서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만민공동회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 프로그램이야. 오늘처럼 7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 시대, 이 난국을 어떻게, 그래서 1998년 10월 달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종로 파고다 공원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고종, 너 빨리 국정을 개혁해. 이게 국정헌의 육체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친위 조직이었던 보부상 조직, 황국협회가 싸우게 만들어. 그런데 싸우니까 다 해산해.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래서 서방에서 들어온 선교사하고 민족 지도자하고 합쳐서
1903년 10월 28일 YMCA를 만든 거예요. YMCA를. 처음에 이름은 황성 기독교 청년회. 황성 들어봤어요? 옛날에 서울이라는 말이 아니지, 한성이라는 말도 있었고, 저쪽에 남쪽에서 뭐 셔블이라는 말도 있었고, 서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유말이란 말이죠, 그죠? 왜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했을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 황제가 사는 성.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흥인, 숭례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고종이요. 원래 이 다이너스티야, 그지? 왕정 국가의 왕이야. 근데 198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그러고 나를 황제라고 하라. 그래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래서 왕정에서 뭘로 넘어가요? 전제 군주국가. 전제 군주국가는 뭐예요? 전제 군주국가. 옛날에 뭐 절대 왕정 세계사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군주한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전부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왕이 곧 법이잖아, 그지? 왕이 법이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짐이 곧 국가다.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 응? 짐이 곧 국가다. 더라는 뜻이에요, 그죠? 애따, 국가라는 뜻이야. 국가. 이시라는 뜻이야. 이를 빼고 EST, 이지야 이게. 나다. 짐이 곧 국가다. 누가 얘기했냐?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루이 14세의 가장 악한 행동은 뭐예요? 나는 로만 캐톨릭 믿는데 개신교 니네들 뭐야? 낭투칙령 발표했잖아요, 그죠? 다 잡아 죽여. 그래서 개신교인들 갖다가 찔러서 꼬청이 끌고 다니기도 하고. 서유럽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 그 이전에 아주 조그마한 별장 같은 거 아주 크게 만든 베르사유 궁전. 서유럽 가게 되면 베르사유 궁전 딱 가거든. 이 고종이요. 그래도 한때는 나의 주권을 국민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1907년에. 고종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자기는 왕에서부터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박람회 세계평화회의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 세계 열강이 우리를 침탈하려고 그래. 특히 일본하고 청이 너무 문제가 생겨. 가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가서 얘기 좀 해줘. 물론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YMCA 역사에 있어서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YMCA는 이 사회를 어떻게 구현시켰냐? 지금 부산에서 거기 세국령 이런 거 비석을 만들자, 위정척사를 만들자. 우리나라가 갈려 있었어요. 그 4대 유림들은 위정척사에서 서양 문물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이 농민들 어떻게 됐어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주교 실사부시해가지고 1884년에 그 김옥균이가 갑신장비한 3.1천원으로 끝났지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학교에 1904년서부터 이 자리에 노동여학도 만들고 청년학관도 만들고 조선중앙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가르쳤어. 막 가르쳤어.
신학문을 가르쳤어. 뭐 물리, 화학, 뭐 이런 거, 뭐 사진 기술,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공예까지 막 이런 거 다 가르쳤어.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까지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세계사의 흐름도 배워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없어. 1900년도 초반에 대학교 없었어요. 뭐 이화학당, 연세학당, 대학교 아니었어. 대한제국이 시작됐던 1897년에 내 모기인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대학이라고 그래. 그럼 대학이 어디 있었어요?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을 대거 유학을 보내, 그 학생들을. 그래서 여기 총무했던 질레트가 일본에 한번 넘어가자 1906년 7월 달에 가보니까 한 400명의 유학생이 있었고, 그 중에서 244명이 환영 파티를 나왔네요. 야, 구심점 역할을 할 YMCA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06년 11월 5일 날 제1번 한국 YMCA를 세웠어요. 지금도 일본 코쿄 황궁에서 15분만 걸어가게 되면 서울 YMCA가 소유하고 있는 제1번 한국 YMCA, 일본에 있는 한국 YMCA다라고 하는 거예요. 1910년 8월 20일 대한제국이 끝나는 날에, 대한제국이 끝났던 건 뭐야? 경술단이죠. 경술국치. 일본이 침략을 했잖아. 대한제국이 끝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 토론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1919년, 당시 일본 기록에 이야기 듣다 보면 678명의 우리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합쳐서요, 600여 명이 모여갖고 28 독립선언을 했다 이거야. 바로 전에 18년도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각 국가는 소수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국가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됐잖아요, 그죠? 근데 19년 2월 8일날 독립선언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음 달 3월 1일 한국에서 뭐요? 3.1운동이 일어났잖아.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교통통신도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 그죠?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600여 명의 학생 중 359명이 그거 한국으로 온 거야.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버린 거야. 거기에 3.1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가능했던 이유. 민족대표 33인이에요. 거기에 오야는 손병이야. 천도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천도교를 믿던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가 된 거예요. 33인 중에서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야.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가 미션 스쿨인 학교 있죠, 그죠? 서울여대 미션 스쿨 맞아? 그죠? 16명이 크리스찬이고 그 중에 9명이 우리 YMCA 이사위원 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항상 외우고 다녀. 박희도, 이필주, 오하영, 양전백, 박동환, 이갑성, 정순수, 최성모, 이승훈. YMCA 사람. YMCA가 진짜 무서워요. 근데 YMCA 기반에는 여기 유도부가 있었고 체육이 있었어. 야, 이거 휘어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1920년도 4월 달에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야, YMCA에 있는 체육단체들 다 들어와. 그걸 반대한 게
일본에서 온 유학생하고 우리 유도부였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조선체육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그게 대한체육회야. 거기서 11월 달에 전조선 야구대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가끔 전국체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그죠? 그게 1회 전국체전이야. 일본이 힘들어지니까 20년대에 산미증신계획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 이런 걸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춘공기가 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 농민수양소를 만들었어. 종자도 보급하고 개량 기술도 알려주고, 그걸 농촌운동이라고 그래. 농민운동이 아니라 농촌운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시기에 전국 배구대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내셔널 와이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배구대회, 씨름대회, 뭐 별의별 대회를 다 했어. 이게 민족 단결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정치하다가, 군사정치하다가, 말살정치하다가, 한때 실현도 많이 당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YMCA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의 기틀이 다져졌고, 오늘까지 해방 이후서부터 6, 70년대 근로청소년운동, 80년대 민주화운동, 90년대, 2000년대 참여민주주의운동, 이것을 펼쳐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를 선도해 왔구나. 여기가 플랫폼이었구나. 문화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YMCA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커리어가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커리어가 아니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만 갇혀있던 단순한 여행은 아니에요. 그죠? 해외에 있는 YMCA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갇혀있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탈피해서 더 높은 가치, 이런 걸 끌어내면 돼요. 거기에 매몰돼서 해외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뭐잖아요. 같이 믹스시켜서 같이 하라고. 저도 한 2, 3년 있으면 이제 이 바운더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왜? 사람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인생이 끝났다고 할 점에 새로운 삶을 만들고, 그죠? 끝나서 새로운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삶을 만들고, 그런 거 좋거든요. 옛날에 제너럴리스트 알죠? 그죠? 팔방미인을 좋아했어. 모든 걸 다 잘 알습니다. 어느 순간에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가, 한쪽 영역을 파고드는 사람. 지금은 뭐야? 제너럴리스트이면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한 개가 아니라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크라우스 슈바비 1915년에 그 책을 썼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디지털,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걸 포함한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니까 AI 시대 이렇게 하는데 4차 혁명 바운드의 하나가 AI예요. 근데 2022년도에 샘 말트만이 오픈 GPT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용하고 있어요?
빨리 사용하고 다양한 기술을 느껴야지만 AI의 디렉터가 되는 거지 AI의 유저 컨슈머가 되면 안 돼요. 그죠? 2022년도 말에 나오고서 많은 사람이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삶을 적용시켜야 되거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23년도에 그 실리콘밸리에 3만 명이 해고돼서 AI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10,000명씩 2년간 10만 명이. 근데 내가 오면서 보니까 2026년 4월 달에 아마존에서 또 3만 명 해고시켰어. 2033년까지 60만 명을 해고시킨대.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레미 리피킨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음에 48년도에 칼막스가 공산당을 된 것을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 3년 남았잖아요. 그죠? 대학생을 마치려면. 그죠?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열정,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후에 혹시 내가 지나가다 만날 때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요. YMCA에 만난 인연,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연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삶에 아주 달콤한 영양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